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분들, 이거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비투자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리플 XRP를 미리 판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이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미국 정부에서 XRP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 XRP ETF 승인이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말에 XRP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XRP는요, 총 발행량과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량 차이가 엄청 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아파트로 치게 되면 전체 분양 세대는 1000세대인데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집은 5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0세대는 아직 입주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볼게요. XRP는 총 1000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440억 개가 에스크로라는 시스템에 잠겨 있습니다. 이 에스크로란 뭔가 쉽게 말하면 시간 금고입니다. 은행 가서 시간 예금하잖아요. 만기 전에는 못 꺼내는 거, 이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이 CTO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에스크로 물량을 미리 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거든요. 자, 이제 에스크로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겠죠? 에스크로의 장기인 XRP는요, 이 해제 전에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로요. 그럼 3년 되기 전에는 못 꺼내잖아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날아가고 똑같습니다. 리플이 에스크로에 넣어둔 XRP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플이 매달 일정량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플이 그 달에 다 못 쓴다고 하면 다시 에스크로로 집어넣습니다. 재잔금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바로 시장에 신뢰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에 갑자기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 투자자들은 공급량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나오겠구나. 다음 달에는 이 정도겠구나. 예측 가능하니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CTO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에스크로에 잠긴 XRP 자체를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2년 뒤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내 거라고 해도 못 살죠. 그런데 분양권은 팔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파는 건 XRP 자체가 아니라 이 받을 권리에 대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크로 해제되면 받을 수 있는 계정, 이런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실제 물량은 시장에 안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핵심인데, 권리만 넘기는 거니까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XRP 물량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가격 희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XRP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OTC 선 매각 흐름이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 이건 잠시 후 설명드리고, 이 미래분 수령권 할인 매각, 리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에스크로에서 10억 개가 나오는데 지금 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사면 좀 싸게 드릴게요. 할인해 드릴게요. 바로 이게 OTC 거래예요. OTC는 뭐냐? 이 장외 거래입니다. 이 거래소 말고 이 개인과 개인끼리 직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리플의
현금 선 확보. 리플 입장에서는요,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면, 회사 운영하라고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파트너십 맺고 개발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서 할인해 주더라도 지금 현금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장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권리만 넘어간 거지 실제 XRP가 시장이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자, 그럼 그건 알겠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 첫 번째로 은행 결제 파트너 확대. 리플이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로 뭘 하냐? 이렇게 은행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 회사들이랑도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파트너십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처 증가, 이 탄성 상승, 사용차가 늘게 되면 XRP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XRP를 사용한다. 그러면 XRP가 필요하잖아요.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 희석 흡수력 강화. 이 수요가 늘면 설사 나중에 물량이 조금 늘어나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 작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근데 큰 그릇에 부으면 안 넘쳐요.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플은 아주 투명하게 공급을 관리하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에스크로가 해제됩니다. 그럼 리플이 그중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매달 말에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번 달에 몇 개가 풀렸고, 그리고 몇 개를 썼고, 그 다음에 다시 잠갔습니다. 이런 게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리플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으시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XRP의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총에 관한 이 착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총 발행량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XRP는 이 1000억 개 곱하기 현재 가격,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건 560억 개밖에 안 되거든요. 440억 개는 잠겨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분실된 물량과 한 300에서 400만 개 되고, 또 사토시가 갖고 있는 100만 개, 그리고 잃어버린 뭐 지갑들 이런 거 통해서 남아있는 것도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약 15% 정도 손실돼서 시가총액으로 매겨지는데 XRP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 유통량 기준으로 XRP가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도에는 도로가 10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4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그럼 실제 교통량은 4차선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개미들하고 당연히 정보의 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기관들은요, 예측 가능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야 자기 돈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기관들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공금이니까.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XRP는 에스크로 시스템 때문에 공급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번 달도 이 정도만 풀리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RP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유동성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다른 코인들처럼 하루에 50% 오르고 50% 떨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메이저 코인에 합류했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심리 자체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ETF,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ETF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새벽에, 오늘 날짜가 10월 31일인데 XRP 승인 날짜가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데 11월 14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28일 날 이 라이트코인하고 솔라나, 헤데나가 ETF가 출시가 됐죠. 이때 너무 화가 났죠. 그렇죠? 또 XRP는 밀려났구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데,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방을 향해서 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김푸도 약 6% 가까이 붙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내용인데, 이런 거 장기 투자자분들, 홀더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루머처럼, 루머인지 아닌지는 제 영상 확인하시고 승인이 된다면 그럼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왜냐?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로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상품입니다. 일반 증권사 계좌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생각해봐도 이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고,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미국 정부에 XRP를 무상 제공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법정 권한 기간. 일단은요, 정부가 암호화폐를 받으려면 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어야 돼요. 재무부든 연방준비제도든 어디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윤리법무 검토. 그리고 윤리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뇌물은 아닌지 특혜는 아닌지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나온 얘기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G2G 결제 테스트. G2G가 뭐냐? 이 정부 간의 거래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있고 한국 정부가 있어요. 그럼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 돈을 보낸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근데 XRP를 쓰면 단순 몇 초 만에 거래 수수료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정부 간 거래 XRP를 써볼까? 이런 기조인데, 그러려면 일단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용으로 좀 드릴게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XRP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미국도 쓰는데 우리도 써보자. 이게 바로 큰 그림입니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부 결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죠? 근데 실제로 리플이 이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랑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리플이 정부한 XRP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거나 테스트용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받으면 그게 로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제품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안 쓰셔도 돼요. 이걸 에스크로 물량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신뢰가 생기겠죠. 미국 정부가 쓰는 코인이고, 그럼 우호국들은 당연히 채택을 하겠죠. 미국도 쓰는데 우리도 써보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 전 세계 정부들이 XRP를 사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플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거래소 보유량,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 거래소에 있는 이 파란색 보이시죠? 거래소에 있는 XRP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거래소에 두면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나 안 팔 거야, 장기 보유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거래는 많이 일어나는데 가격은 안정적이다. 이건요, 큰 손들이 조용히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큰 세력이 모을 때는 가격이 크게 안 올라갑니다.
조용히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개미들 털어내고 본인들의 보유량을 늘려나는 거죠. 매집하는 것이죠. 지금 XRP가 딱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이 큰손들, 고래들의 행동을 볼게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주소, 그러니까 고래들이라고 있는 큰손들이 몇 달 사이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100만 개 이상 보유 주유소가 약 15% 증가했고, 이게 우연일까요? 이 큰손들은, 세력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집이 언제 일어났냐? 가격이 낮을 때,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많이 걱정들 하셨을 건데, 제가 이 업비트 기준에서 3,200원에서 3,600원 사이에 매집하시라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큰손들은 그 지점에서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리스크도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이 세 가지 리스크가 현재 있는데, 이 첫 번째, 에스크로 언락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일정하게 풀리는데 갑자기 리플이 큰돈이 필요해지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우리가 앞서 이 블랙스완처럼 이 정치, 규제, 변화입니다. 미국 정치가 바뀌면 암호화폐 정책도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오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세 번째, 경쟁 체인의 문제인데, 이 경쟁 블록체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XRP보다 더 빠르고 더 싸고 좋은 게 나오면 은행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매달 말에 리플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가 풀렸고 얼마 썼고 얼마 재배치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제 예출이 낮아지면 평소보다 많이 쓰네? 이건 주의 신호입니다. 리플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제 영상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래들의 이동을 알아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 영상 그리고 제 투자 가족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죠. 하지만 직접 확인하시려면 고래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큰 물량이 움직일 때마다 알려줍니다. 이 100만 개가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주의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중요한 발표 일정, 예를 들어서 ETF 심사 데드라인 이런 거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중요한 날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 실시간으로 가족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타점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실전 전략을 들어가 볼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는가? 그쵸? 장기 투자자 분들도 보유량, 매집량 늘려 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4회 분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0원에 위치하고 있다 XRP가. 그러면 95원에 또 90원에 뭐 85원에 80원에 이런 식으로 4분의 1 토막을 나눠서 25%씩 4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바닥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명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적립식 투자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 급락 시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을 하면 그때 추가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 급락을 했다. 그러면 10% 추가 매수. 또 30% 급락을 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10% 추가 매수. 이렇게 트리거를 설정해 주세요. 단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이 코인파는 심리 싸움이잖아요. 심리 싸움에서 이 여윳돈이 아닌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물 투자를 하더라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 핵심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령권 매각, 희석, 무펀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플의 에스크로 선 매각은요, 실제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받을 권리를 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파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희석이 없습니다. 동시에 리플은 펀딩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총의 착시 그리고 실유동, 시가총액 볼 때 속지 마세요. 총 발행량 기준이 아니라 실제 유통량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XRP는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세 번째, ETF 대기, 정부 파일럿. ETF는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3일에서 14일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대해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정부 협력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큰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면 XRP 가격은 퀀텀 점프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날짜 체크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ETF 심사 데드라인, 에스크로 언락 날짜, 발표 일정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시고 그날 전후로 시장을 움직임을 잘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죽방에 들어오시면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상 틈틈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 원칙만 지켜도 수익률이 크게 개선됩니다.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부분 그리고 실시간 알트코인들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것들 리플 투자 가족방에서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100% 무료고요. 가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링크 클릭하신 후에 본인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만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 이 코인 시장에 필요한 정보 실시간 데이터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장기 투자자 홀더로서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TF는 승인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XRP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 14일에 XRP ETF에 관해서 승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트레이더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